안녕하십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지상권의 개념 중요하죠. 개념이 뭐냐? 예, 민법 279조에 지상권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되는 굴뚝이나 아니면 철탑,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건물이나 그 다음에 수목 있죠. 나무들 또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공간들, 건물과 그 다음 뭐예요? 수목을 소유하고 아니면 또 광고탑이나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212조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뭐예요? 토지의 또 지하철 있죠? 이런 거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위의 공간,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 이것을 우리는 지상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 갑의 땅의 소유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 없었다고 이렇게 볼게요. 자, 건물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인데, 자, 없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건전항을 여기 설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이 갑한테 동의받고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지어요.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건저당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저당권자에게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보통 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건저당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을이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토지에 이게 자, 같은 토지, 같은 위치입니다. 하여튼인데 이 토지의 건물이 이 없는 토지하고 있는 토지하고 같은 토지예요. 면적 똑같습니다. 위치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비쌀 거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요, 최유효 사용 요건이라 해가지고 이 건물이 없는 이 토지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토지만 볼 때요. 우리가 이것이 비싼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물까지 다 계산했을 때 왜 건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싸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만 볼 때 어떤 것이 비싸냐? 토지만 볼 때는 이것이 비쌉니다. 우리가 경매 진행할 때는요. 이것이 1억에 감정이 되면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는 7천만 원에 감정이 됩니다. 30% 감가됐죠. 가치가 3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이렇게 건전항을 설정하면 1억을 담보로 해서 설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전항권자 동의 없이 을이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 소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가치가 7천만 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건전항권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국 3천만 원이 증발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항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건전항권자가 이렇게 지상권 같이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을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들어가야지, 승낙서가 들어가야지 이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보면 건전항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 모르시니까. 뭐 2금융, 3금융 넘어가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봤습니다.